세상에 호기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회과 부도를 하루 종일 보는 게 취미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조금 더 채워보려고 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네. 대학교 때 정한 것 같아요. 제가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사회적인 불평등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눈을 뜨게 되죠.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역시 기자더라고요. 91학번인데 91년도는 굉장히 사건이 많았던 해입니다. 시위 현장에 정말 빠지지 않고 저희 고등학교 때도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른바 불온서적들을 많이 읽었죠. 불온서적이래야 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책들이죠. 네. 한국일보와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요. 2019년 11월에 경기도청에서 언론특보 생활을 시작을 해서 당시에 우리 대표님 어떤 상황이셨냐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으셨어요. 지사직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의 참모가 됐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은 미쳤다 그랬죠. 거길 왜 가느냐. 저는 결심이 섰기 때문에 가자. 제 생각을 믿었어요. 기자는 세상을 비판할 수는 있고 조금 더 나아지게를 할 수는 있는데 따뜻하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책은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경기도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너무나 잘했다는 건 대부분 다 인정을 하신 거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대선 주자까지 된 것이고 지역 화폐를 지급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니까 세상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정책의 효능감들 많이 느끼셨어요. 실제 지역 화폐를 지급을 했더니 지역 상권이 확 살아났어요. 아, 정책은 세상을 바꿀 수가 있구나. 정치를 해야 되는구나. 이재명의 외로운 전쟁, 대선 기간 동안 제가 대변인으로서 겪은 대장동 의혹 제기에 대한 르포입니다. 누가 의혹 제기를 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을 망가뜨렸는지를 추적한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저한테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기자 출신이고 대변인까지 했는데 이 대장동 억울해서 못 버티겠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추적을 하고 야당에서 제기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언론에서부터 처음 제기를 한 문제인 것이고 전 언론이 거의 융단폭격식의 보도를 했잖아요. 이 과정에 대해서 낱낱이 좀 정리를 하고 추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경기도서부터 이재명 지사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고 정책을 같이 추진했던 사람이니까 확실히 알고 있었죠. 공익 환수 금액이 5,500억이 넘는다라고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토건 세력과 연합을 해서 부정한 음모를 꾸몄다. 완전히 음모거든요.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나요? 직접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직권남용, 기획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뛰어난 검사들 몇십 명, 몇백 명이 붙어가지고 수사를 하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한 음모였던 거죠.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오히려 토건 비리와 싸웠던 사람을 악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잔혹극입니다. 이 이슈를 사실 키운 거는 조선일보죠. 조선일보가 2021년 9월 13일에 첫 보도를 해요. 대선 경선이 시작되고 2달이 채 안 된 시점. 정말 지속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일면에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고 오면 전면을 썼어요. 준비된 기사를 낸 거예요. 상당히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는 헤드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첫 문장입니다. 정치권에서 공공환수 취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게 소스가 불분명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지금 기사가 스스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뭉개고 가는 거거든요. 출처에 대해서 고발사주 문제가 뜨거운 시점에 이게 갑자기 탁 치고 들어옵니다. 추석을 바로 앞두고 있었고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었고 추석 민심이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조선일보가 그렇게 치고 나머지 언론들이 따라오면 게이트가 되는 거죠. 대장동 게이트예요. 지금도 이제 사법적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검찰에서 나오는 소스를 가지고 기사를 계속 생산해내고 있고요. 이재명이 쓰러질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토건비리랑 열심히 싸웠던 분이잖아요. 백공 정자지구 특혜 분양 사건. 그때 당시에 기자들의 아지트가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이었을 정도로 모든 소스들이 거기서 나왔었고 거대한 기득권들의 되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완벽하게 차기 대선에서도 이재명을 배제하기 위한 이재명의 적극 행정이었잖아요. 과감한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전혀 될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재명이 했어요. 공익이 발생해서 그걸 환수하기 위해서. 성남FC 같은 경우도 그 광고 유치하고
시민 구단들 유니폼에다가 기업 마크 달고 뛰는 거 이거 앞으로도 다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적극 행정을 못하게 되는 것들 굉장히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겁나서 못하잖아요. 대장동의 의사결정 과정을 범죄라고 하면 법적으로 검증하기는 굉장히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죠. 평생을 토건 비리와 싸워온 이재명은 토건 비리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영웅을 악당으로 만든 음모이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책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중에 평가를 좀 받고 싶어요. 필요할 때 할 말을 하는 사람, 말이 앞서지 않고 팩트가 앞서는 사람, 진실과 팩트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노선을 견지해 나가면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